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5월 중순 기점으로 은행과 증권의 특판들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덱스 리츠 7%의 월배당이 가장 베스트다, 현재 조건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그 예금 잔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1월달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잔고, 그 다음에 2년 미만 잔고, 3년 미만 잔고, 3년 이상의 예금 잔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년 이상 2년 미만의 예금 말잔이 무려 573조입니다. 573조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년 동월, 작년에 이맘때 대비해서 무려 40조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생각보다 예금이 많이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6개월 미만 잔고 역시 199조나 쌓여 있으면서 시중에 대기 중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은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될 텐데, 나스닥이 살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으로 가지 못한 자금, 왜냐하면 코스피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 보니까 코스피에 질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시장 금리를 따라가 보자 하는 그런 수요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는 3.5%예요. 나스닥은 16,68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같이 그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000, 13,000 하던 나스닥 지수는 16,000, 17,000을 넘보는 그런 상황이고, 얘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산입니다. 얘를 선물화한 나스닥 선물 그 100 지수가 18,000을 돌파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르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수를 투자하지 못한 예금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학개미들의 투자 성공으로 인해서 포모가 오게 됩니다. 좀 불안하게 되고, 나도 해볼까 하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맨날 좀 불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못 들어간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주식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매 차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늘고, 일단 이제 이 금액을 차익 실현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금리가 한 5%만 됐으면 좋겠는데 5%짜리 금리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5%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보다 고금리가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예금을 좀 보겠습니다. 5%가 넘어야 된다라고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하고 적금 그리고 특판 RP를 찾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북은행이에요. 자, 이런 모델 나와서 이 특판 금리를 3.65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고마워요 5월 특판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조건을 살펴보면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2,000계좌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고객당 20억 원 한도입니다. 한도가 크다라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또 함정이 있을 텐데, 이율에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4개월에 3.65예요. 3.65면 나쁘지 않은데 기본이 3.45고요. 추가적으로 조건들이 붙습니다. 8개월에 3.6이면 나쁘지 않은데 기본 조건이 또 붙고요. 12개월이면 3.55입니다. 이거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들은 더 골 때립니다. 월 건당 50만원의 급여이체 할 수 있겠죠. 연금이체를 해야 됩니다. 연금이체. 그러니까 연금을 여기다가 가입하라는 조건이에요. 사실 은행에다 연금하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연금을 여기다 옮겨라는 조건이고, 그리고 가맹점 대금 제로페이나 매출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 건 중에 하나가 되면은 고작 0.1% 우대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0.1% 우대가 돼서 도합 0.2% 우대입니다. 자, 은행을 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건들 때문이에요. 일단 시중에 자금이 들어와서 이 자금들을 바탕으로 ELS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일즈를 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한도나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NH 농협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최저금리, 최고금리 해놓고 혹하게 만듭니다. 들어가서 보면 일단 자유적립식이에요. 적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간은 1년인데요. 한도 보세요. 1,000원 이상 30만원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한번 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최저 이율은 4.5에서 5%까지 자유적립식입니다. 참고로 자유적립식의 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매월 정해진 날짜에 넣으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이 21일이니까 21일
21일 날 매년 넣는 게 아니라 5월 21일은 21일 날 넣었지만 다음에는 6월 1일 날 넣으면은 1일자부터 30날까지가 불이가 됩니다. 굳이 이 날짜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은 조금 더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팁으로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대 조건들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자, NH 올인원 통장에서 출금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0.1%. 적립식을 하지만 보통 예금 통장도 만들어서 통장을 2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통장을 만약에 2개 만드실 거면은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내일 만들어야지 하면 20일 제한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들 때 동시에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마케팅 동의를 하셔야 돼요. 마케팅 동의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팸 전화 폭주하겠죠. 대출 받아라. 하여튼 여러 가지 팀장님들이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팔면서 0.2%를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에 0.2%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예적금이 없었던 고객 같은 경우에, 즉 신규 고객일 경우에는 0.2%가 우대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알뜰하게 모아서 0.5%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년간 30만 원씩 최대 한도로 360만 원을 모아보면은요, 이자가 82,000원입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그 RP 특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RP는 아시죠? CMA의 한 형태로서 일단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증권사가 이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증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홍보물을 보면 연 7%예요. 와, 대박입니다. 적립식이고요. 7%면 적립식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 한 3.6, 7% 될 거예요. 예금으로 치면은. 그리고 24주나 6개월 정도가 된다고 하고, 챌린지 형태, 뭔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자, 기본 조건은 하나증권에서 공모주 참여 고객 대상입니다. 옛날에 KB가 4.8% 하면서 3억 원 한도로 줬던 그 CMA의 발행어음이 정말 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재테크로 빠지게 됐는데, 그 조건 이후에는 다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이에요. 자, KB는 그나마 공모주를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금융사인데, 하나증권은 정말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연 7% 24주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기간은 5월 9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있으면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 보시면 내용이 가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하루 동안 자동 납부를 적립하라는 거죠. 매월도 아니고요. 매주 동안 귀찮게 하는 겁니다. 자, 금액은 더 가관인데요. 주간 1,000원부터 최대 5만 원이랍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적금 형태의 RP인 것 같은데, 다 해서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6주 동안 5만 원씩 4주 모으면 20만 원이고요. 6주 모으면 120만 원입니다. 자, 금리가 연 7%인데 중도해지하면 3.5%, 3.15%를 준다라고 하는데, 원금 120만 원에 세후이자 약 2만 원을 하면은 이제 세후 수령액은 122만 원이 됩니다. 2만 원 받자고 공모주를 하나증권에서 참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RP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은행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라 각 그 형태에서 예금, 적금, 그 다음에 RP, 저축은행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은 이미 안 할 거니까 빼고요. 그나마 또 괜찮다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OK 청년 예적금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나이 제한이 있겠죠. 34세입니다.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이 조건이 좀 안 좋긴 한데요. 최대 3.7일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금 같은 경우에 3.7일이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동의를 하라고 해요. 0.5%나 준다라고 하는데, 저축은행에서 마케팅 동의하시면요, 그때부터는 핸드폰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절대 불가능한, 굳이 하실 필요 없고, 대출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금융권을 쓰지 않는 이상 마케팅 동의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자, 3.7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보여드리는 발행음이 훨씬 100배, 1000배 낮습니다, 여러분들. 자, 3.7일에 마케팅 동의하면 4.2일인데요. 4.2일까지 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500만 원이고요. 한도도 적고, 조건도 있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금은 더 재앙이에요. 4.5%의 마케팅 동의 마찬가지로 0.5% 하면 5%는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적금은 또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예요.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요, 이런 제도권 있나 해서 왔는데 별거 없네 하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금이나 적금이나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볍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나스닥도 못 들어갔고 예금하다가
한도가 고민되고 금리가 고민되고 앞으로의 그 재테크나 삶이 고민될 때는 결국에 배당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투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코덱스 부동산 리츠고요. 인프라 ETF를 총 합친 ETF입니다. 개인 순매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5,000원에 기본적으로 리츠는 상장이 되거든요. 혹시나 말씀드리면 제가 리츠를 상장했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PB 혹은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제가 리츠를 제일 잘한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자, 공모를 했기 때문에 5,000원에 마찬가지로 청약을 한 다음에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4,800원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임대료는 대부분 고정이니까 임대료에다가 비용들을 뺄 텐데 그래야 이제 리츠의 배당 재원인 순임대소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용들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리츠들을 개별적인 리츠가 아니라 이 리츠를 14개를 묶어놓은 게 바로 이 코덱스 부동산 리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리츠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임대차를 계약을 바탕으로 한 임대료가 잘 나오는 리츠들이에요. 보시면은 맥쿼리가 25% 들어가 있습니다. 맥쿼리는 사실은 이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통행료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약 6% 정도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요. 그다음에 JR 리츠, 그다음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 물류센터, SK 리츠는 주유소 리츠, 그다음에 신한 알파 리츠는 판교의 대표적인 건물들 몇 개, 그다음에 나눠서 14종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보수가 되게 싸요. 0.09%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원부터 살 수 있지만 5,200원 수준이고 매월 배당이 나옵니다. 자, 배당률은 약 7%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번의 배당을 지급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배당은 임대료는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임대료는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비용 말씀드렸는데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국토부나 금융위에서 인가를 해줘요. 리츠 팔아도 된다라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의 수준은 분배금이라고 하는 이 배당금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30원, 33원, 32원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점 몇 프로를 고정으로 주겠다라고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떨어진다 그럼 주가는 폭락할 거고요. 만약 이게 올라간다 그럼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분배금이 늘어나는 형태는 바로 이 비용이 줄어드는 형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는 이 비용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게 본다라는 건데 보셨겠지만 5,000원에 상장해서 5,200원 수준입니다.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7.9%면은 30원, 5,200원 33원을 5,200원으로 나누면 약 7.92 정도로 연환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7.92면은 앞에서 보셨던 3%의 마케팅 동의하면서 영원 팔고 적금 이체하면서 급여 이체하면서 50만 원씩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배당 투자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 시에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이 조약까지 있거든요. 그 조세 혜택까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특법 87조의 7에 보면은 공모집합 투자기구로서 분리과세 신청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리과세 할게요라고 하고 싶으시면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5천만 원까지 9.9%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되겠죠.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9.9% 분리과세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앞에서 힘드시게 그 예적금을 하시기보다는 배당 투자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나는 3년이나 뭐 1년이나 오랫동안 투자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발행어음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을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뭐 여러가지 형태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는 죽어도 예금을 해야겠다, 은행에서. 그러면 3.76의 IBK 중금채가 가장 유리하고요. CMA 난 죽어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3.6
으로 1000만원까지 원금 보장되는 이 상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드리면 텔레그램 방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5월 20일자로 오픈했고요. 앞으로 이런 소식들을 좀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비용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